충격과 공포 그 자체랍니다. 경상남도 통영의 숙박업소는 요즘 그 손님들 때문에 비상이라는데요. 아이고야, 그것들 갖다가 뭐 3일은 그 방은 사람을 안 받아요. 너무 두려워하고 1년 동안은 안 받아요. 한 사람당 한 3-4개를 들고 가더라고. 이는 양쪽입니다. 숙박업계에서 악명 높다는 이들은 다름 아닌 모녀지간. 이들의 존재가 드러난 건 지난 5월 강 사장의 숙박업소에서 벌어진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기가 찼지. 솔직히 이랬을 때 진짜 뭐래다 어이가 진짜 가출해도 오래겠지. 모녀가 묵고 간 방이 와. 그야말로 쓰레기장이었던 건데요. 화장실은 물론 바닥과 침대까지 오물로 가득했고 어우야. 악취가 진동에 단 1분도 머무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방에서 먹고 자고 일상을 이어갔던 모녀. 방을 진짜 그렇게 만들어 갔을 줄은 상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 방에서 75대 쓰레기 봉투가 18개가 나왔어요. 모녀가 떠난 뒤 남은 건 치워도 끝이 없는 쓰레기와 괘씸한 감정이었다고 합니다. 하도 숙박비만 받고 방을 내줬거든요. 또 이제 다음날 되면 또 하도 숙박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6월 입실한 모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투숙을 할 수 있도록 일명 달방을 내어준 건데요. 그 배려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올 줄은 그땐 상상도 하지 못했답니다. 모녀는 11개월 만에 이곳을 도망치듯 떠났고 그런 모녀를 강 사장은 SNS에 수백 가지 했지만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는데요. 그런데 모녀에게 쓰레기 테러를 당한 업소는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계세요. 혹시 이 모녀 기억나세요? 엄마 딸? 네, 엄마 딸. 1년 전가 여기 왔어. 지금은 어디가 모르겠어. 여기 얼마나 있었어요? 1년 전 더러워하고 장소 안 좋아하고 그래가 지금은 사모님은 나가려고 그래 다른 노세가 하셨어요. 방이 많이 더러웠어요? 지금은 못 써. 못 써요? 네네 방. 지난해 봄 모녀가 살다 간 뒤로 어쩔 수 없이 봉쇄하고 말았다는 방. 모녀가 남기고 간 흔적이 아니 여기가 더러워하고 좀처럼 지워지지 않아서였습니다. 게다가 아, 이게 그 사람들 짐이에요? 안에 버리고 간 건지 아니면 미처 챙기지 못한 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모녀의 짐까지 처치 곤란한 상황이랍니다. 우린 모녀에 대한 탐문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가방을 여러 개 들고 다니는 모녀인데 봉기만 들고 다니는데 아, 보신 적 있어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왔나? 모녀가 단골이었던 만큼 할 말이 참 많다는 사장님. 이게서부터 몸 이렇게 닦는다. 그래갖고 닥스 칠해갖고 싹 닦아내고 이불 이런 거 다 칠하고 환기 에어컨 틀어놔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환기시킨다고. 그들 갖다가 하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 뭐 봉지 같은 거 있는 거 내가 씻고가지고 막 우리 세탁기 좋은 게 있으니까 씻을 때 저기 말라줄게. 괜찮소 안 할게요 이러거든. 그래 손을 뺑 내면서 뺑 내질렀다. 봉지에 뭐가 있었는데요? 모르지 봉지를 안 준게. 근데 봉지에서 좀 악취가 났던 거예요? 그렇지. 나는 그랬어. 그래서 내가 어떤 나하고 그냥 그것들이 혹시나 사체 아이가 사체. 검은 봉지를 손에 꼭 쥔 채 수년째 통영을 떠들고 있다는 모녀의 정체에 대해 점점 궁금증이 쌓이던 그때 한 모텔에서 기다리던 모녀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직전 모녀는 퇴실한 상태였는데요. 시점 혹시 없어요? 8시 40분 하는 날이 이틀을 있을 건데 잠깐 얼마냐고 묻더라고. 모녀가 이곳에 온 건 지난달 26일. 그날은 아침 기온 22도로 다소 더운 날씨였지만 영상 속 엄마는 두툼한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는 딸의 옷차림도 계절과 맞지 않기는 마찬가지. 소문대로 두 사람 모두 짐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문제의 검은 봉지도 보입니다. 이곳에서 이틀을 머물다 갔다는 모녀. 방 안은 약간의 쓰레기만 보일 뿐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냄새는 어디서 나는 거지? 오빠 그 역학 냄새 나요. 응? 그 역학 냄새 나요.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모르겠어. 냄새가 나는 곳엔 문제의 검은 봉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진짜 이거. 와 냄새가. 사람의 배설물이었습니다. 변기가 고장난 것도 아닌데 그들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모녀의 행방은 며칠 뒤 그분이 오긴 왔는데 따라왔더라고요.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들려왔습니다. 문제의 모녀가 맞는지 확인부터 해봤는데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이렇게 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녀 보신 적 있으세요? 비슷한 것입니다. 가방을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백 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갔죠. 네, 이거 뭐 사러 가는 길다. 나갔다 올라갔는데. 바로 어제 입실했다는 모녀는 곧 퇴실할 예정이라는데요. 일단 밖에서 기다려 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퇴실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나오질 않는 모녀. 전화도 받질 않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사장님이 직접 나섰는데요.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결국 문을 여는 사장님. 그런데 갔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이고, 냄새가. 익숙한 냄새와 함께 또다시 등장한 검은 봉지. 설마 이번에도 그것이 들어있을까요? 공갔는데 아이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어우. 살다 살다 이런 변은 처음이랍니다. 와, 어디로 올까? 미치는 없어. 모녀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린 모녀를 찾기 위해 통영 지역 숙박업소 전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입실한 손님 중에 모녀 손님이 있는지만 한번 물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잠시 뒤 그저 확인이 됐습니다. 아, 어디예요? 일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둘러 모녀가 있다는 곳으로 향했는데요. 저기 있다. 엄마 저기 있다. 엄마 저기 있다. 인근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 엄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얘기 좀 나눌 사람. 인사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언성을 높이는 엄마. 근데 모텔에 왜 모텔? 모텔 얘기에 욕설을 내뱉으며 흥분하기 시작하더니 모텔에다가 쓰레기. 급기야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기까지. 모텔에 피해를 주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도움을 준다고 어쩌고 해놔놓고 막상 말하면 누가 도움 준 적 있나. 도움이라는 의미심장한 말만 내뱉고는 자리를 떠나는 그녀. 그녀가 말하는 도움이란 대체 뭘 말하는 걸까? 우린 그 의미에 대해 알 것 같다는 박 사장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나간 지는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계속 한 거의 1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딸내미도 우리 보고 사장님 일 안 하고 이모부하고 우리 집 사람 이모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학교 가나 하면 예 갑니다 하고. 그러니까 애도 억수로 착해. 엄마도 착하고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박 사장. 6년 전 시작됐다는 모녀와의 인연에는 뜻밖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큰 배라. 예, 배 그게 그 침몰돼가지고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그 지원해가지고 수습할 때까지 우리 집에 숙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숨식 제공 다 해주고. 남편이 그때 선원이었고. 사망하신 거예요?
어제 아침 제주 해상에서 갈치잡이 배 한 척이 불에 타 침몰하는 사고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6년 전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 사고. 당시 통영에서 출항한 갈치잡이 배가 화재로 침몰하면서 선원 모두 숨지거나 실종됐는데요. 총 12명이 승선해 있었거든요. 사망자 3명, 실종자 9명. 저희가 수색은 그 기준보다 오래 진행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근데 실종자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서 아마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실종 단계에서 사망 처리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9명의 실종자. 당시 시청에서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임시 거처를 모텔에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모텔에 그 실종자 가족분들이 묵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보니까 가족에 이름이 있으시거든요. 우린 당시 실종자 가족 명단에서 김미순으로 알려진 엄마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못한 지 어느덧 6년. 바다를 바라보는 날이 셀 수 없이 많았을 모녀. 언젠가 남편이 돌아올 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에 지금까지 모텔을 전전하며 바다 근처를 맴돌고 있는 건 아닐까. 도움을 준다고 어쩌고 해놔놓고 막상 말하면 누가 도움 준 적 있나.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도움이란 단어는 아무래도 남편의 사고를 말하는 듯 보이는데요. 세상과 단절한 채 모녀의 시간도 마음도 그날에 멈춰버린 듯 보입니다. 알고 보니 6년째 사고 보상금으로 모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모녀. 언제부터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는지, 또 어쩌다 머무는 곳마다 쓰레기와 악취를 남기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건 모녀의 이런 삶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만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좀 안 돼 보이지요. 딸도 많이 아픈 것 같고 그 20살 때 딱 아가씨가 그 계단 좀 올라가기 힘들어 하는데 제가 지금 아픈 딸 자식을 엄마가 못하잖아. CCTV 영상에서 딸은 계단을 내려가는 것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전문가는 현재 모녀의 상태가 심각해 보인다고 말하는데요. 처음에 예기치 못했던 가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강력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녀가 굉장히 결합이 된 거죠. 서로 의존을 하게 되고요. 그중에 또 강력한 존재인 엄마가 딸을 자기 곁에 둠으로써 딸의 사회화나 정상적인 생활이 방해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일상적인 생활 기능도 퇴화가 되고 지적인 능력의 퇴화까지도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정신의학적인 치료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사회적 도움, 사회복지적인 차원의 접근이 분명히 또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녀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모녀가 있는 방 안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어머니 동사무소에서 오는데요. 혹시 다른 도움 필요한 거 없으세요? 강한 거부에 결국 후퇴하기로 한 담당자들. 사실 아무리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본인이 그걸 하시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인지를 했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주시를 하고 걱정도 하고 만나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테니까 저는 굳게 닫힌 문이 스스로 열리도록 모녀를 도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언제쯤 모녀는 상처를 이겨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따뜻한 시선과 진정한 도움의 손길이 이들의 멈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겁니다. 그 사람들도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막 그랬을 거야. 나는 안타깝게 보내겠어. 걱정도 되지. 지금 1년도 아니고 몇 년을 돌아다니니까